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어제 방송한 대로 일단은 38,000원에서 4만 정도의 구간까지 열어놓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구간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어제 나온 뉴스나 이런 것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이제 시즌 종료나 이런 거 다 얘기하실 테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마이크로 스테이지가 평균 43,663달러, 1000만 달러치를 샀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1분기 보고서에 있는데요.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주식에 2천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그레이스케일 신탁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만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더리움을 원래 기간이 안 산다고 그러고 비트코인만 산다 그랬는데 점점 비트코인도 사고 이더리움도 사는 그림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기관들은 보면은 계속 살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파는 움직임보다는 살려고 하는 움직임이 큰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기관끼리도 손바뀜이 일어난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그 친환경 에너지 업체 CEO가 하는 말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페트로 달러, 그러니까 오일 머니보다 훨씬 친화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 전력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악의적인 뻐드라는 거죠. 그러니까 뻐드라는 게 이제 일부러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내는 의도적인 뭔가 악재를 일부러 내는. 그리고 투자 전략가인 라울 펄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하락세기형 차트, 제가 말씀드린 어제 방송들이 요 하락세기 차트, 이 하락세기 같은 차트까지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요 부분이 끝나면 일단 반등이 매섭게 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지금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손절을 짧게 잡고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텔레그램에서도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면서 3840 이 정도쯤에서 48,000달러, 4만 달러 이 정도쯤에서 손절 짧게 잡고 38,000 깨지면은 손절하면 돼요. 그만큼 손절하면 돼요. 여러분들 물린 건 제껴두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8,000에서 4만 달러 정도에 샀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10% 정도를 샀다. 그러면 그 10%만 손절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깨진다면. 이해되시죠? 아니면 뭐 더 손절하셔도 되고요. 근데 일단은 그만큼 손익비가 좋은 자리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고요. 이 사람도 그렇죠. 주말 퍼드 페스티벌과 그런 것들이 하락이 끝나고 중요한 것들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온 다음에 반등이 크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될 것 같고, 자, 어제 여러분들 그 뻐드가 하나 나왔는데요. 뭐 중국에서 또 거래를 뭐 금지한다니 뭐 이상한 그런 뻐드가 나왔지만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이 세 가지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 이제 금지시킨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근데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이걸 막 퍼나른대요. 로이터 통신도 이거를 막 악재를 내고 이걸 개인들이 퍼나르고 가격이 덤핑되고 시장에서 덤핑되는데 이건 이미 옛날에부터 하던 거예요. 중국은 원래 옛날부터 금지돼 있던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할 때도 어떤 분이 이런 소식을 알려주길래 저는 이거 옛날부터 금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사람은 똑같아요. 옛날부터 이미 중국은 거래소 금지돼 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똑같은 내용의 뉴스를 뻐드를 날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예요? 여기 보세요. 그냥 자율규제 변동성 속에서 그냥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뭐예요?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 금지하고 있어. 오케이. 금지하고 있다니까? 네, 이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 시장에서 악재로 그냥 작용하니까 악재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실상 보고 나면 이미 있는 걸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 붙여넣기 한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베리 실버트의 트윗을 한번 볼게요. 베리 실버트의 트윗을 보면 이제 어제 이 양반도 지금 보니까 이걸 올렸단 말이에요. 이거 그 중국의 그 악재 뉴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베어 마켓이라는 걸 올리면서 사람들한테 이제 겁을 주면서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오늘 방금 전에 이제 올린 트윗에 not yet이라 그래. 아직, 그리고 almost, 거의 다 왔다. 그 이후에 엄청 떨어지긴 했죠. 하락이 왔죠. 거기서 이제 아직은 아닌데 좀 더 거의 다 왔다. 3840 정도에서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지지선이. 그리고 이 크립토 컨트에서도 방금 거래소로 이제 입금이 됐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시죠? 빠져나가는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 보통 비트코인이 현물 거래소에 입금이 되면, 현물로 입금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보통은 덤핑이 와요.
근데 그걸 밖으로 뺀다는 거는 거래소에 덤핑할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거는 좋은 가능성이 높다. 좋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인데요. 플랜 B. 이 사람은 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 빨간색 점 이후에 그 유형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전에 비트코인의 고점을 말할 때 항상 빨간색 점이 떴다는 건데 지금 빨간색 점 뜨지도 않고 눌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런 부분들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아직까지 빨간색 점이 안 떴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약세장에서 겨우 2달밖에 안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빠져나온 지가 2달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고점이냐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봐도 정말 아직까지는 시장이 뭔가 망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 자, 이거 보시면은 공포 탐욕 지수가 있는데 여기서 극단적 공포 23이 이제 나왔다는 거. 이게 제가 알기로 거의 코로나 때 다음으로 높아요. 2020년 3월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대폭락 올 때 그때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지금 극단적 공포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뭐냐면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유럽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제가 예전에 AAB 코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런던 증권거래소랑 연결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만약에 암호화폐가 확대가 되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던 코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유럽에서도 지금 기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요. 지금 접근을 점점 허용하고 있거든요. 독일, 스페인, 그리고 유럽까지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기관이 시장에 진입을 하면 여러분들 호재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기관이 보통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의 물량을 덤핑해서 먹고 싶어요. 왜냐면 본인들이 싸게 사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나오는 모습이 아닌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과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7월 1일부터 문을 연대요. 자, 뭐 그러면 그럴 수는 있어요. 뭐 6월달 내내 하락장 아닙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요. 물론 가능성 있어요. 근데 하락이 오더라도요, 뭐 6월달까지 그냥 뭐 일방적으로 내리꼽는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제 말은 반등을 주면서 떨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반등이 하나도 안 왔어요. 지금 비트코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직 비트코인이 반등이 하나도 안 왔다. 근데 여러분 정말 손절을 치고 싶으면 지금 칠 게 아니고 반등이 크게 한번 오는데요, 그때 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차트가 여기서 지금 깨졌는데 이거 보면 정말 매섭긴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하방으로 깰 정도면 정말 많이 깬 거긴 해요. 근데 이게 비트맥스로 또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비트맥스로 보면 지금 비트맥스랑 비트스탬프 뭐 바이낸스가 차트가 좀 달라요. 뭐 거의 이제 우리나라 원화와 외국의 달러 차트가 다르듯이 거의 그 정도로 지금 다른데, 이걸로 보면은 이제 여기 하단 부분이 38,000 정도 구간이에요. 그래서 38,000 정도까지는 일단 지켜보자고 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괴리가 너무 발생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 보시면요, 여러분들, 여기가 이 ABC로 만약에 나왔다고 하면 원래 C판은 하락의 폭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서 막 더 간다 그래도 정말 뭐 그럴 순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여기서 가든 뭐 여기서 끝나든 반등은 크게 나온다는 거. 반등은 왜냐면 이게 ABC가 어쨌든 끝났기 때문에 여기든 여기든. 지금 보면은 반등 없이요, 제대로 된 반등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반등 없이 보면은 여기서 계속 뭔가 쭉 내리꽂기만 했단 말이에요. 반등이 오면 정말 크게 온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반등이 오면 5만 달러 때까지, 아니 혹은 4만 뭐 7천 8천 대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거의 물렸던 가격이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왔을 때 손절을 해도 늦지 않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막 손절하고 이러면 정말 아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제 생각에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장기 투자가 아니고 짧게 보시면 사실은 손절 짧게 잡고 들어가 볼 만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장투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단타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뭐 스윙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거를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실 조금 길게 보는 사람으로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기에 오면 좀 더 받을 생각입니다. 저는 38,000, 그 다음에 4만. 여기서 일단 롱을 들어가서 할 생각이고요. 지금도 일단 1차 진입은 들어가 있어요. 저도 롱이. 저를 따라 하시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너무 많이 가파르게 떨어져서 이건 해줘야 된다. 왜냐면 여기 매물대도 있거든요. 이렇게 매물대도 있고, 만약에 여기서 막 더 떨어진다고 한들 이 정도 구간에서는 반등이 꼭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다이버전스도 안 만들고 그냥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보면 뭐 이게 4시간봉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요, 일봉에서 보면 이 다이버전스가 없이 그냥 쭉쭉쭉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RSI가 이게.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게 또 언제적이었냐면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여기가 밑으로 떨어진 게 코로나 때. 그리고 여기까지 앞에 치면 2019년에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이쪽 구간들에 한 번,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어찌됐든 간에 반등이 크게 온다니까. 이렇게 만약에 하락이 오더라도 반등을 오고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너무 낙폭이 크잖아요. 이게 지금 보면.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등이 와야 된다는 거. 뭐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와서 떨어져야지. 이게 이렇게 해서 그냥 쭉 간다?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차트긴 합니다. 차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아직까지 막 그렇게 여러분들 포기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종말 이런 거 막 언급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섭긴 하겠죠. 저도 그런 적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떨어질 게 맞나라고 싶을 정도로 약간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 어쨌든 기관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히려 이런 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되면. 네. 왜 이때 나는 못 주었지? 왜 나는 손절을 못 쳤지? 아니 뭐 손절을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거는 여러분들의 판단이니까 제가 이제 강요는 하는 게 아니고, 저는 뭐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뭐 이게 틀릴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관들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팩트예요. 예, 기관들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기관과 같은 어떤 매수 매도 그리고 포지션을 갖고 간다면 숏보다는 지금은 뭐 단기간에 비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인 대중들은 숏을 많이 치고 있다는 거,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끝까지 갈 거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끝까지 가시는 분이 있다면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